21세기에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 AMP 공부를 하고 AMP 응시를 해보면, 야, 이게 제대로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그마저도 이제 필요 없다라고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 이제는. 근데 내가 지금 인스타에 올렸었잖아, 질문을. 아, 그게 그런 질문이죠. 1, 2, 3, 4번.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관련해서 하도 뭐 댓글도 안 달고 그래서 일부러 심지어 다 사지선다형으로 해놨잖아. 번호라도 칠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한 의도 파악을 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딱 한 명, 그래도 한 명 있더라. 그래서 놀랬어, 내가. 놀랐는데, 1번이 내가 면장이었고, 2번이 토익이었고, 3번이 AMP였고, 4번이 전기 기능사였어. 전기 기능상가요? 그 내가 의도한 질문에 대한 답은 4번이었지. 근데 왜 4번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한 애가 있었어. 인스타에 답변을 달았잖아. 다행입니다. 카페에 있어. 그래요? 고민하면서 쓰려다 말았죠. 근데 왜 4번인지. 저는 너무 답이 명확히 3번인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에이 선생님이 배워야잖아요. 거기 뜬금없이 기능사가 왜 들어가 있을까? 그럼. 난이도로 따지면 내가 그래서 위에 질문을 썼잖아. 이미 정비사가 됐다라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AMP는 당연히 이거 텍스트북 공부는 이제 AMP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말이고. 토익 공부 필요 없잖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면장? 당연히 있는 거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고. 추가적으로 자기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하는 공부라는 뜻이지.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증 이름을 거기다 써놨지만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기 실력을 늘리기 위한 공부, 어떤 게 필요할 것이냐라는 뜻이었는데, 거기에 왜 전기 기능사를 내가 넣었을까? 사람들은 무시하지, 기능사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지금 이제 느끼고 있지만 단순히 암기해갖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도 못하는 그런 암기식 지식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뭐 무임해진 지 오랜데, 그나마 면장보다는 AMP가 낫기는 하지. 네, 거기서 더 중요한 거, 중장기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정재승 교수 표현을 내가 좀 빌리자면, 직업이 아니라 작업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책에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있었어. 벌써 까먹었네. 와, 이 책 대박이다 이러고 있고. 그 양반이 쓴 책 내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뇌 과학자다 보니까 기계는 잘 몰라서 조금, 그건 또 그러네요. 완전 공학도라기보다는 좀 뇌하고 지능 관련된 부분에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 그 부분에서는 좀 특화해.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인지적 능력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되는 게 많은데, 직업적인 측면과 향후 발전적인 직업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기술의 변화 이런 거.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들여보면서 이 교수가 표현했던 말 중에 장기적으로 직업이 아니라 작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내가 강조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 직접,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랑 내가 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정비 면장이 있어서 내가 자격증도 있고 알고 있는 건 많아. 근데 가서 직접 해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그게 문제거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자격증을 갖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해봐 했을 때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간단한 전기라도 못 만드는데 무슨 전공기 정비를 한다는 사람이 하다못해 집에서 조그만 뭐 하나 고장났는데 이것도 수리를 못해? 이제
너 항공정비사 맞아? 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야, 정비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난 그럼 그것도 기초특기인데 뭐 선풍기 고장난 걸 내가 어떻게 고쳐? 이러고. 속으로도 자존심 상할걸? 여기서 이게 어디 가서 나 항공기 정비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모르는 사람이 갔을 때 그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도는 진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 집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그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잖아. 무슨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어? 아주 간단한 거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 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섞여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PG가 뭐 기체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이거랑 결합해서 또 다른 차기적인 생각을 하고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상생활에도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발현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차피 이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다른 데서 뭔가 가져다가 여기를 뭐 대체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지식도 이제 답습한 지식이 아니라 창의적 지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나 뭐 이거를 이게 적당한 표현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굳이 용어를 하나 또 만들면 인터테크닉이라고 난 좀 알아주고 싶거든. 이런저런 기술 사이에 서로 융합이 돼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지. 이 기술과 이 기술이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또 다른 기술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요즘은 이제 습관이 된 것도 있어. 뭐가 필요하면 쉽게 검색을 해서 사버리니까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AS 센터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버리고 새로 사면 되는 거야. 그 공부의 필요성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의 재미도 모르게 되는 거지. 나 이런 게 필요한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게 좀 불편한데 이렇게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거기서 좀 더 가면 고장이 났을 때 자기가 직접 수리도 할 수 있거든. 50인가? 올라가면 스타터가 자동적으로 5%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키를 계속 잡고 있어도 전원은 안 가. 정기적으로 그렇죠. 전기죠. 과거에는 이거 계속 잡고 있어갖고 스타터 모터를 망가뜨려 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회로를 만들어서 지금은 계속 잡고 있어도 모터를 망가뜨리지 않지. 전류가 안 가니까. 그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타입의 모터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원리는 같은데 캐퍼시터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전보다 성능이 개선된 거. 그래서 develop이라는 말이 나오고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variation, 즉 변형된 형태 내지는 개선 작업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스플릿 페이지 모터의 변형. 이것도 똑같이 스플릿 페이스는 맞지. 같은데 스플릿 페이스를 권선의 저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캐퍼시터로 하는 거지. 큰 개념에서는 스플릿 페이지인데 그걸 이제 권선의 저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development 내지는 variat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는 이런 말 쓸 수가 없겠지. 그래서 known as the capacitor starter motor라는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스플릿 페이지 모터라고 하면은 캐피시터를 사용하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그 저마력의 모든 저마력의 프랙션을 모터. 저마력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프랙션. 나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마력을 적게 쓰는 저마력의 기준이 뭔데? 그거 모르죠 저는. 1마력 미만이라고 이해하면 돼. 1마력 미만. 이 미만. 프랙션이라는 말이 분수잖아. 아 그쵸. 그치? 네. 1 이하를 표현할 때 분수로 표현을 해. 몇 분의 몇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1마력 미만의 전동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랙셔널 홀스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프랙셔널이라는 말에 그 분수라는 뜻도 있지만, 뭐, 분수가
결국 소수점이잖아. 0. 얼마지? 0. 얼마력 이렇게 표현되는 대부분의 모터를 프랙셔널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수로 표현되는. 이건 모터뿐만이 아니라 프랙셔널이라는 말이 뭐 여기저기 많이 쓰여. 리드를 리버스 한다라는 거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결선 방법을 봐야지. 그렇습니다. 삼성 모터, 단상 모터는 2개 연결되면 삼성 모터는 4가닥이 연결되지. Y 결선을 하잖아. 이상은 3가닥이야. 이상이라고 2가닥이 아니라고. 그쵸. 그렇네요. 아 그라운드까지 해서 3가닥이요. 그쵸. 단상이 2가닥이고 이상 3상이잖아. 여기 2라 그래서 2가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앞에 놓친 게 있나요? 생소한 개념이 있지. 그림 12-321에 나오지. 아, 좀 뒤에 있네요. 그림 12-321. 그 뒤에도 계속 나와. 이게 삼성 모터 결선이잖아. 데이터 커넥션, 라이트 커넥션. 근데 실물을 봐도 단자 포스트가 4개야, 삼성 모터. 내가 이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송전탑에 보면 4가닥 지나가지. 그쵸. 송전탑에 4가닥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자세히 안 봤지? 일반적인 이게 큰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에 보면 몇 가닥이 지나가? 3가닥이 지나가. 네. 이게 대로변에 있는 전봇대. 지금 이 건물에도 3상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굵은 게 3가닥 가고 접지 1가닥이 가는데 접지는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지. 그 굵은 게 3가닥이 간다고. 이게 3상이야. 그래서 이게 건물로 들어오면 4가닥으로 들어오지. 이렇게 돼. 접지 하나까지 포함해서 그 접지가 여기 접지 들어가는 거니까. 버스에는 4가닥이 연결이 되고. 거기서 이제 몇 개를 따 쓰느냐에 따라 이제 뭐 이상 모터를 쓰기도 하고 삼성 모터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은 이런 건물에 삼성이 들어오는 건 전력을 많이 쓰니까 삼성이 들어오는 거. 여기 밑에 식당 있잖아. 상가 건물 있고 거기 전열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 근데 그래서 많이 쓰는 거고 보통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 모터를 써서 삼성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차원이 좀 있지.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에는 이제 3가닥 중에 하나만 따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보면 이제 똑같은 걸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카페 공제한 것도 이제 그건데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핵심은 필터, 제일 핵심은 필터고 두 번째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거든. 그 모터 팬을 어떤 걸 써야 하는지에 따라 이제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완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터와 어떤 팬 시스템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뭐 팬을 몇 개 쓰고 어떤 구조로 설계를 하고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토의를 거쳐서 기본 설계는 내가 지금 해놨는데 그 하나에 이제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설계의 변형이 온다든지 뭐 다양한 아이디어, 뭐 예를 들어서 LED를 넣어서 무드 조명처럼 할 수도 있고 거기 자외선 램프를 넣어갖고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각자 아이디어를 넣어서 뭐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 거기다 LED를 좀 넣어볼까? 그러면 어떤 LED를 어떻게 넣을까? 그래서 LED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뭐 모터나 팬, 지금 여기 모터 나오니까 모터 관련된 걸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터 가만 보니까 환풍기도 있고 욕실 환풍기도 있고 뭐 레인지 후드도 있는데 이게 왜 다르지? 암정은 왜 다르고 거기에 소리는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거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런 쪽으로만 하는데 야 뭐 모터 하나에 몇 와트 30와트인데 뭐 50데시벨의 소음이나 이게 소음이 어디서 나는 거야? 아 이게 팬에서 나오는 거구나. 팬이 이런 모양이면 소음이 더 나고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슨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다행이에요. 이걸로는 할 수 없는 공부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있어. 만드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재밌는 공부야.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해본 것들을. 내가 정비를 하면서 만들고 뭐 배웠던 것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저 장비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적용이 되거든. 뭐 이런 것들 보면 심지어 하다못해 빨래하는 데도 적용이 돼. 세탁기에 어떤 모드로 어떻게 쓸지도